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헌재가 놀랍게도 기각 파티를 지금 열어주고 있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이 탄핵 선고에서 8대0 기각, 국회 측을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검사 3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인데요. 김건희 여사 뭐 수사 관련해서 민주당이 태클을 걸고 결국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검사들을 탄핵을 했죠.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요, 판사들도 탄핵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판사들까지도. 그런데 결국 이것 또한 8대0으로 기각됐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하루가 지금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우파 애국 자유 시민들이 뭐 환호성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끝났다 분위기도 지금 연출되는데요. 물론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 이미 1차 긴급 속보 형식은 아니었지만 뭐 하여튼 긴급한 방송을 했었고요. 그때서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주 잘 됐고 당연한 일이고 8대0 기각이 원래는 맞죠. 헌법대로 본다 그러면 그건 기각이 100%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것은 장기로 치면 그냥 말에 이제 불과합니다. 하나의 말에. 진짜 중요한 것은 궁이잖아요. 궁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궁이 죽으면 다 죽고 궁이 살면 끝까지 이제 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이제 과정에서 헌재의 그 속을 이제 헌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읽으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지금 내부가 어떠냐, 몇 대 몇이냐 이걸 갖고 좀 설왕설래 옥신각신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저도 뭐 이 관련된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건 다 건너뛰고 제가 아까 올린 영상에서 그 댓글 하나를 보고요.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예고를 했죠. 제가 그때 이 기각 이 두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나중에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요, 이번에 이 8대0 기각이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 8대0 기각 난리 났다. 헌재가 개몽당했다. 이런 썸네일로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통쾌하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방송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가 눈앞에 보인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이제 이끌고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 딸린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이미지 관리 아닐까요? 어떤 분이 올린 댓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말이죠. 이런 생각을 다들 했을 겁니다. 이상하다. 8대0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8대0. 여기 문영배가 누굽니까? 이미선이 누굽니까? 정계선이 누굽니까? 요 3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 3위는 무조건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쫓아줄 인물로 지금 그동안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5대3도 아니고 8대0이다? 그것도 두 건이나?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8대0보다는 4대4라든가 5대3이 차라리 나았어요. 그러면 대통령 기각, 대통령 각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언급할 수가 있는데 이 8대0은 너무도 자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이 결론이죠.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소추 98일 만에 직무 복귀. 헌재 김건희 수사 검사 3명도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 어쨌거나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들어왔으니까요. 검찰 내부 분위기도 상당한 탄력을 윤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힘이 실리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속에서 주요 뉴스를 통해서요. 진짜 헌재 내부 속사정, 그리고 민주당의 속사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런 뉴스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기각 8건, 인용 0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요, 대통령 윤석열 시대가 열리고 나서 기각을 당한 사건이 무려 이렇게 많습니다. 8건. 인용은 한 건도 없었어요. 탄핵을 소추한 게 29건이거든요. 그 중에 지금 선고가 난 게 지금 8건이죠. 8건 전부 저들이 이제 졌죠. 국회 측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 행정안전부 장관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 왔죠. 그 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탄핵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래 합쳐서 29건입니다. 자,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헌정사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죠. 자, 이런 속에서 지금 엄청난 결과들이 지금 터지고 있고요. 급기야는 현직 대통령을 헌재가 지금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건이 터지자 이 선고가 이제 결정이 되자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시민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환호입니다. 환호.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러네요. 헌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용기 100배, 으쌰으쌰 됐다. 드디어 대통령이 승리한다. 직무 복귀한다라고 이제 믿음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헌재 앞 보수 집회 덩실덩실 춤추고 환호 뭐 이런 식으로 당연하겠죠. 어쨌거나 헌재가 제대로 판단해 준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직무 복귀입니다. 네. 사기 탄핵, 억지 탄핵이죠. 자, 이것은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정상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선량한 시민을 유혈 혁명으로 몰지 말라. 지금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요, 헌재에 대한 압박 강도가 이처럼 강했던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집회는 있었거든요. 흔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집회보다 지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들 하시더라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거든요. 이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집회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의 다 채웠습니다. 4대문 거의 다 채웠다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인파를 만든 집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전체가 다 잡힌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진에 잡히지 않은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수준보다도 조금 적을 수도 있겠죠. 지금 가장 많이 모였을 때 3.1절 집회 비교해서 뭐 그 정도이거나 조금 적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그때도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지만 헌재를 향한 압박, 이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헌재가 겁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일단은 말이 안 됐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올라와가지고 물론 그게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조작했다 하더라도 뭐 한 4% 5%에서 그냥 완전히 붕괴돼 버렸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상황은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끝났다라는 식으로 선동을 해버렸죠. 엉터리 뭐 가짜 뉴스죠 전부. 그걸 갖고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격 모독 말살, 그야말로 인권 유린이 그냥 뭐 거짓이 산을 이뤘다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 표현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 탄핵이 이제 완성이 돼 버렸고요. 그때 당시는 우파 유튜브도 거의 없었어요. 뭐 제대로 힘대는 유튜브래야 신혜식 씨가 당시 조금 하고 있었고, 뭐 선두주자나 다름없죠. 그리고 저기 정규제는 그런데 성향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뒷짐지고 하고 이렇게 논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까칠한 논평이죠. 그러니까 힘이 되는 유튜브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속절없이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속에서 지금 선량한 시민을 유혈혁명으로 몰지 말라. 이것은 정말 제대로 지금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헌재 주변에서 계속해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 보도도 됐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어가지고 헌재 재판관들 모두가 알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자칫하면 큰일 난다. 난리에 나중에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다. 얼굴 두고 지금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다. 정광훈 목사께서는 뭐 그러잖아요. 그 4명을 이제 지칭했죠. 문영배 등등 4명. 만일에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 인용할 경우에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식으로 경고도 하던데, 전한길 강사도 또 헌재를 휩쓸어 버리겠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정도인데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센 발언들입니다. 그래서요, 헌재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후폭풍을 잠재우고 내전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무든히 애를 쓸 거예요. 무든히. 그들이 지금 회의할 때 말이죠. 어떤 법리를 갖고 논쟁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할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과를 내고 나서 선고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많이. 자, 대통령도 각하 할렐루야. 최재해 검사 탄핵 기각에 환호한 윤석열 지지자들 뭐 당연하겠습니다. 자, 각하 기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도 기각이든 각하든 해주겠지라는 이제 기대심이 생기겠죠. 저도 역시 이제 그것은 지극히 뭐 정상적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가 같은 날 이게 오늘 떡하니 이런 게 또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다른 여론조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유독 이 여론조사 탄핵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60대 40의 이 숫자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55%로 좀 내려왔죠. 탄핵 인용이 기각이 39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 거의 60대 40이에요. 60대 40. 대통령이 기각되어야 한다. 각하되어야 한다. 직무 복귀해야 된다라는 게 35에서 40 사이에 위치합니다. 탄핵 인용되어야 한다가 여기가 제일 낮은데요. 55에서 60 한 2,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속에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위험 신호죠. 헌재로서도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단 헌재 재판관 구성원이라는 게 제일 큽니다. 우리 헌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헌재. 우리 헌재가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어느 정도 면피라도 할 정도로 유지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논의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것으로 저는 짐작이 돼요. 실상. 어떤 소속, 어떤 그 기관에 이제 소속이 되면 그 기관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논리.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면에서는 전부 초록은 동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이 아니라니까요. 문영배하고 가장 우파적이라고 하는 정영식 재판관이 서로 적대적이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또 그 사람들은 과거 전력이 판사 시절에 뭐 헌법 재판관 하기 전에 판사했잖아요. 전부. 그 지방에 있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다 역임했다니까 대부분 6명이나. 그런 공통점도 있는 거야 전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뭐 누가 임명했다 문재인 파다 뭐 누구 파다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선고하고 난 이후에 기각했다. 인용했다.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원래는 8대 0이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한 5대 3, 6대 2 정도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8대 0으로 그냥 몰아갔던 거죠. 서로 간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는 것은 위험하다. 내전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소수 쪽에서 분명히 큰 어떤 혼란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8대 0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죠. 그런 논리. 그러자면 헌재가 신뢰를 어느 정도 얻어야 되잖아요. 헌재에 대한 신뢰도.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이 신뢰도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그동안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헌재도 지금 초비상인 겁니다. 문영비로서는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아마 그걸 겁니다. 우리 헌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는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MBS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갤럽보다도 더 커요. MBS가. MBS는 단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거거든.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가 포함이 된 그 여론조사죠. 자, 이걸 이제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건 다 압니다. 다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이들이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속에서요. 민주당 중요한 건 윤 대통령 사건이다. 그 탄핵 사건을 빨리 신속하게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역을 임명하라고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도부에서도 그걸 몇 번이 던지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퍼포먼스를 제대로 한 인물은 우원식이었었죠. 우원식하고 민주당 주류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주류하고요. 우원식은 비주류예요. 우원식은 자기 정치를 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런데 이 민주당의 주류 이재명 친명 라인은요. 우원식을 임명하라 목소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형식적으로 툭 던져놨다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사점이 있다라니까요. 진짜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이 사람이 수석 대변인이거든. 박지원을 비롯해서요. 다수의 그 민주당 그 친명 인사들이 박지원도 친명입니다. 그 사람도 요즘은. 친명 인사들이 빨리 선거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하면 14일 내일이잖아. 내일. 내일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게 17일하고 21일이 비어있다 그래요. 일정이. 그 17일 혹은 21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21일은 일주일 뒤쯤이고 17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래요.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지금 민주당 주류, 친명 주류가 지금 빠른 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역이 아니라니까요. 만역 임명을 그들이 지금 목숨 걸고 사활적으로 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페이커입니다. 페이커. 눈속임수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왜 이렇게 탄핵 재판을 빨리 끝내자. 선거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이게 무섭다니까요. 이게. 저는 이거를 위해서요. 지금 밑작업으로서 떡밥을 던진 게 지금 8대0 기각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서 8대0 만들어준 게 아니고 여기 당연히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한 뭐 이게 중도 보수 인사들 보수측 인사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야 뭐 흔쾌히 기각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4명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정말로 기꺼운 마음으로 8대0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다 이제 어떤 밑작업으로 떡밥을 던졌다, 미끼를 던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요, 국민들이 헌재를 바라볼 때, 아, 헌재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는구나. 헌재에 대한 신뢰도, 공정성을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여론조사 하루 이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보시죠.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겁니다. 몇 프로? 한 5% 정도 올라간다니까요. 저는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일종의 마지막 정리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물론 그 사이에 또 다른 선거도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예고된 게 없거든요. 바로 대통령 선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엇을 예고하느냐. 8대0 기각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8대0 기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 반대의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만역에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풀 배팅하는 게 아니고 빨리 선거하라가 이게 1번입니다. 왜 빨리 선거하라고 합니까? 왜? 자기들이 지금 탄핵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까?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절대로 그냥 희망 회로만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저항권만으로도 부족하다. 통제권이 필요하다. 국민 통제권, 국민 저항권에서 국민이 직접 나라의 주권을 갖고 통제를 한다. 이런 어떤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말은 그런데 쉽지만 그건 혁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혁명이 아니고서는. 자, 아무튼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던진 이 영상 이때는요 제가 좋은 뜻으로 좋은 기분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했고요.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영상을 올렸고요. 어떤 기대심도 여기 실렸겠죠. 그렇지만 지금 올리는 이 영상, 올라가는 이 영상은 그것과는 별개로 그야말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분석과 홍보는 다릅니다. 응원은 다릅니다. 분석과 홍보 영상 그리고 응원 영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 헌재 구성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저들이 아무튼 현명한 판단, 정의로운 판단, 공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아니, 만일에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사태가 터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